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근법은 우리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죠. 사실 원근법보다는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그리라 라는 게 가장 쉬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원근법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사물들과 배경을 그리고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면의 중심이 눈높이이다 혹은 지평선이 눈높이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약간 잘못된 정보입니다. 화면의 중심은 눈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입니다. 목표 지점이 화면의 중심에 와야 되고,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 약간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키가 동일한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표면과 평행한 각도로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화면 중심에 그 사람의 눈이 화면 중앙에 있게 되겠죠. 이걸 더 뒤에서 여러 사람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여러 사람들 역시 같은 키라면 눈높이는 동일할 것입니다. 모두가 서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 지점이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이라면 화면과 같이 발이 보일 것이고, 반대로 위를 보고 있다면 공허한 하늘이 보이겠죠. 그래서 화면 중앙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우리 머리를 카메라 본체라고 생각해야 되고 눈을 카메라의 렌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 방향을 돌려서 대상을 그리고자 하는 방향을 볼 수는 있지만, 눈은 머리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약간은 좌우를 볼 수 있겠지만 눈을 딴 데를 보거나 하면서 관찰을 한다면 머리가 카메라라는 이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되게 되죠. 우리는 종종 카메라 감독들이 양손을 쭉 뻗어서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고 피팅을 가거나 했을 때 미리 구도를 잡아보는 장면들을 보곤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폼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이 카메라 필름의 영역을 시뮬레이션해서 정확하게 카메라에서 담을 수 있는, 실제로 담기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맨눈으로만 보고서 촬영이 어떻게 담길지를 단순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약간 웃기는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 머리와 눈을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자 앞에 어떤 일정한 틀을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사각 틀을 만들고 눈 앞에 약 20cm 정도를 띄워서, 혹은 10cm, 20cm 너무 가깝지 않게 띄워서 본다면 우리가 실제 카메라로 담길 수 있는 적정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쭉 앞으로 뻗어서 최대한 뻗어서 잡히는 눈앞에 볼 때 작은 영역이라면 그것은 렌즈의 줌렌즈를 활용해서 찍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스케치북에 담아내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계산할 수 있는 상태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구도를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A 지점, 가까운 지점은 렌즈로 따지자면 30mm 정도, 먼 지점은 7, 80mm 정도의 화각을 가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자면 A 지점이 전체 그림이라면 B 지점은 그것을 마치 크롭한 것과 같이 줌렌즈로 당겼을 때의 화면이겠죠. 그럼 우리는 B 지점만큼의 영역을 화폭으로 옮겨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맨눈으로는 저 정도로 먼 거리의 것을 제한된 스케치북에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조금 더 넓고 우리 눈에 그래도 보이는 정도, 앵글로 치면은 한 45도, 50도 정도 눈에서 그 정도의 영역을 우리가 그리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것도 그리고 왼쪽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려서 미술적으로는 이런 식의 풍경화를 그리진 않죠. 그래서 이 제한이 제대로 계산이 돼서 정확히 화폭에 담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렵다면 심플하게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원근법에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3점 소실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점, 2점 소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직 세상에는 3점 소실법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를 들어 관찰자 앞에 평행으로 A와 B라는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수평으로 있을 경우에만 1점 소실으로 어떤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혹은 몸을 돌려서 B 건물 쪽을 돌아보게 되면은 B 건물에 모서리가 보이고 저 뒤쪽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2점 소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상, 그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고개를 올려보거나 내려보게 되면은 그때 3점 소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3점 소실이고
1점, 2점 소실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눈앞에 있다고 했을 때 모든 면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모든 점으로 환산했을 때 모든 점은 나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점점 멀어지는 포인트가 생기고, 이걸 표현하자면은 저런 식의 파노라마 사진 같은 저런 상황이 되죠.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건물 혹은 집안에 가까이 있는 벽면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아까 앞서 말한 눈과 모든 것을 고정하고 내가 화폭에 담을 수 있는 박스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것을 다 담으려고 꾸겨 넣게 되면은 결국에 파노라마 사진 같은 저 상황을 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모든 이론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면에 사각형 평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눈앞에서 왜곡이 없는 상태로 2배로 늘리거나 2배로 줄이는 것은 쉽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꼭지점에 사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앙 지점이 센터가 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을 2배 늘리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꼭지점에서 반대쪽 면의 중심 부분을 찾고 그쪽으로 대각선의 점선을 양쪽에서 이어주면은 2배가 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만 적용시키게 되면은 원근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각형 오브젝트를 기본으로 해서 2배 늘리고 반으로 줄이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은 아주 기초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만 연습하시면은 이게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일정한 면을 2배 늘리고 혹은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원형의 평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윗면의 평면 사각을 확장시켜서 참고로 해서 원형 실린더를 그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스케치북이라는 평면상에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가운데 소실점을 두고 개념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옆에서 본다면은 마치 사각형이 밑면인 삼각뿔 형태를 지니고 있을 텐데, 그림에는 상당히 짧게 표현해놨지만 이것은 좀 더 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삼각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앞에 사각 큐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개념적인 실제 물체를 이 삼각뿔 안에 가두어 둔다 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물체를 어떤 이 공간에 그려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개념적인 박스를 우리가 변형된 화폭에 하나씩 담아 놓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앞서 말했던 눈높이가 지평선이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보통 풍경을 그릴 때 지평선을 화면의 중앙에 두지 않고 약간 내리죠. 약간 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약간 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 중앙에 지평선이 있지 않고 약간 내린 상황을 연출했는데, 화면 중앙에 이상하게 생긴 검은 나무가 있다고 친다면은 우리는 지금 그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위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지평선을 보려면 약간 아래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구름이 있는 곳을 보면서 그린다면 구름이 중앙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각각 ABC의 화면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모두 이해가 갔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드로잉 하는데 필요한 훈련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정한 정육면체를 소실점이 센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정육면체가 완전히 정렬된 상태라면 지금 초반에 그리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비틀어져 있어도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담겨질 수 있게 이런 정육면체를 다양하게 그려보는 것이 앞서 말한 모든 이론들을 검증해보고 손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약간 과장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드론으로 빌딩들을 촬영했을 경우에 이 정도 화각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다면은 여러분은 원근법과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을 어떤 일정한 화면 안에 담아내는 훈련이 될 것이고,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